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래아 한글로 만들어져 있는 시집을 시기를 이용해서 이법 형태의 시집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구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덕반이라는 드라이브에 시집 파일을 호출하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모두 4편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와 정지용의 향수, 그리고 김소월의 개요을,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이와 같은 4편의 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편의 시를 모두 범위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메뉴에 모두 선택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4편의 시가 모두 범위로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 키를 눌러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범위를 선택하고 편집 메뉴에 복사하기 또는 범위로 설정된 어느 한 부분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복사하기, 이렇게 해도 이 범위로 설정된 부분이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가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한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탐색기도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시기를 구동시켜보죠.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시길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외부 HTML 편집기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에디트라는 편집기가 나타나죠. 이때 편집,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클립보드에 HTML 서식이 있습니다. 클립보드의 내용을 서식 없는 텍스트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때 예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아니요 하면 아래 한글에서 지정한 서식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텍스트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4편의 시가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페이지 에디트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4편의 시가 한꺼번에 전부 입력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보면 고딕체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명조체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명조체 파일을 폰트스라는 이 폴더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폰트스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기존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덕반이라는 드라이브의 글꼴 폴더를 선택을 하고 사용할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열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 폰트스라는 폴더에 지금 선택한 HCR 바탕 노말, 즉 한바탕.ttf 파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딕체를 바탕체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할 이 폰트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13강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선택하고 편집, 그리고 CSS from Fonts라는 이 플러그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CSS from Fonts라는 플러그인이 실행을 했습니다. 자,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이 실행된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스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font.c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면 폰트 페이스라는 지시어에 의해서 4줄의 명령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폰트스라는 폴더, 여기죠. 이 폰트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바탕.ttf, 요거죠. 요겁니다. 바탕.ttf 파일을 사용하려면 폰트 패밀리라는 이 명령을 써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삼행은 폰트 웨이트 노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꺼운 글꼴이 아니라 일반적인 글꼴을 쓰겠다 하는 그런 명령이고, 사행은 폰트 스타일은 노멀이다, 즉 이탈릭체를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명령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폰트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한바탕.ttf 파일을 사용하려면 이 행을 사용해서 그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행을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7행이나 또는 8행에 별표를 일단 입력을 합니다. 이 별표, 즉 에스터리스크는 XHTML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p 태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목을 h3 태그로 바꿨다고 하면 이 h3 태그도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입력하고 중괄호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고, 아까 2행을 복사를 했죠. 이것을 9행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10행에는 다시 중괄호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 8행에서부터 10행까지의 의미는 XHTML의 모든 요소, 바디 태그 내에 있는 모든 요소에 폰트를 HCR 바탕이라는 이름으로 폰트를 사용을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XHTML 파일 내에 있는 이 모든 여기에 사용된 모든 p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HCR 바탕이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전혀 변동이 없죠. 그대로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 XHTML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스타일 시트 연결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타일 시트 연결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요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이 체크한 의미는 스타일스라는 폴더, 바로 여기죠. 스타일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폰트.css, 바로 요겁니다. 이것을 연결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사항은 뭐냐면 요 헤드 부분을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8행이 추가가 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타일 시트 연결 했을 때 여기 보면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체크 표시는 바로 이 8행을 입력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8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스타일스라는 폴더 밑에 폰트.css,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폰트.css를 링크, 연결해서 포함을 시켜라. 다시 얘기하면 이 내용이 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링크에서 적용을 해라 하니까 결국은 CSS 파일을 포함시킨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타입은 CSS 파일의 타입은 텍스트다. 확인해 보니까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류는 무슨 종류냐, 스타일 시트다. 스타일 시트라는 게 뭐예요? 서식이 입력된 시트죠. 아래 한글에서 제공하는 바탕체를 적용해라 하는 서식을 지정해준 파일이에요. 그래서 폰트.css 파일은 어떤 기능을 하냐, 스타일을 적용할 때 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것을 포함한 거다, 이 내용을 포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바탕체, 한 바탕체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미리 보기 창을 보시죠. 이 미리 보기 창을 보면 어때요? 이 바탕체가 적용이 된 거죠. 바탕체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줘야 할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하나의 C를 하나의 XHTML 파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C가 한 페이지가 되도록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 이 바디 태그 내에는 4개의 C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개로 나누려면 이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커서 위치에서 나누기라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나의 XHTML 파일을 원하는 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행에 개요일이라는 요 P 태그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커서 위치에서 나누기.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섹션 0001.xhtml 파일이 4편의 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김소월의 개요일 이하의 내용은 두 번째 XHTML로 분리를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정재용의 향수 30행에 P 태그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커서 위치에서 나누기. 그러면 두 번째는 개요일만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나머지 2개의 시가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닉네 침묵 32행에 P 태그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커서 위치에서 나누기. 이렇게 하면 모두 4편의 시로, 자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향수, 네 번째 닉네 침묵.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작업은 어떤 작업이에요? 제목의 크기를 세 번째 제목의 형태로 바꾸고 김영랑이라는 작가명은 오른쪽으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장하고 파일 나가기. 두 번째도 똑같죠? 외부 HTML 파일을 선택해서 개요일은 가운데 정렬, 세 번째 제목, 그리고 김소월은 오른쪽 정렬, 저장, 그리고 파일 나가기. 세 번째 똑같죠? 외부 HTML 편집기 호출해서 제목은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제목, 그리고 작가는 오른쪽, 저장, 파일 나가기. 네 번째도 똑같죠. 외부 HTML 편집기를 실행시켜서 님의 침묵은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은 세 번째 정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용우는 오른쪽 정렬을 하죠. 저장, 파일, 나가기. 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첫 번째 김영랑의 이거는 안 됐네요.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파일 나가기. 자, 제목은 가운데, 작가는 오른쪽, 그리고 시들이 나타났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개요일, 김소월, 작가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시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도 향수, 정지영의 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님의 침묵, 한용운.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네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의 높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2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단 줄의 높이부터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높이는 전체에 적용시키려면 바디 태그에 입력한다고 그랬죠. 스타일 이퀄 1.8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1.8 세미콜론 그리고 쿼테이션 마크. 이렇게 했더니 이제 줄의 높이는 잘 됐는데 문단과 문단 사이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줄의 높이가 똑같이 1.8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마진 값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진 값. 자, P 태그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되죠. 스타일 이퀄 쿼테이션 마크 margin 마진은 어떻게 해라? 0으로 해라. 그렇죠? 세미콜론 쿼테이션 마크.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도 마진 값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한다고 그랬죠? 외부 편집기를 일단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마진을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의 끝에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엔터. 다음 문단의 끝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딜리트, 엔터. 그 다음에 엔드키를 눌러서 커서를 제일 뒤로 이동시킨 다음에 딜리트, 엔터.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저장하고 파일 나가기. 어떻습니까? 자, 제대로 잘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그 XHTML 파일의 이름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시 제목으로 해도 되겠고, 아니면 작가의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책을 편집하는 사람만 파일의 이름을 기억을 하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편한 이름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김영랑의 시니까 김영랑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난 아스키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아스키 문자는 영문자와 특수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보드에 있는 영문자와 특수문자를 아스키 문자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난 아스키 문자를 사용할 경우에 일부 전자책 뷰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일명을 사용하겠습니까? 뭐 적용 한번 해보죠. 자, 적용. 그리고 두 번째 김소월. 그리고 적용. 세 번째 정지용. 그죠? 적용. 네 번째 한용운. 그리고 나서 적용.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메뉴에 목차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목차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만들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목차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개여울, 향수, 님의 침묵, 이 모두 공이 H3 태그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목차에 모두 포함시킨다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기 메뉴에 목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개여울, 향수, 님의 침묵, 네 편의 시가 목차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님의 침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여울 클릭해 볼까요? 김소월의 개여울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보기 창으로 확인하려면 여기 미리 보기를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다시 향수를 클릭해 보죠. 향수를 클릭했습니다. 미리 보기 보면 향수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표지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먼저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기존 파일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덕발이라는 드라이브에 C집이라는 폴더에 있는 C집 표지.pn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집 표지.png 파일은 어떠한 모양이냐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만들 수도 있고 각자 표지를 디자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에 C집 표지.png 파일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
표지 추가라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있는 cg표지.png 파일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cover.xhtml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이미지로 선택한 이미지 폴더에 있는 표지.png 파일이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ver.xhtml 파일에는 이와 같이 이 표지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책에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사항은 바로 커버와 첫 번째 시 사이에 빈 HTML 파일을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판권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판권하고 엔터키를 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외부 HTML 편집기를 실행한 다음에 하나의 공백을 지우고 제목, 그리고 저자, 발행처, 편의 날, 주소, 연락처, 전자편, ISBN, 그리고 가격, 그리고 전제복제를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이 내용을 안 넣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저장하고 파일 나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권까지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cgib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cgib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고, 지금 현재는 덕반이라는 드라이브에 cgib이라는 HWP, cgib HWP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untitled.epub이라는 이 파일명이 cgib.epub으로 이렇게 변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아 한글로 만들어진 cgib을 시길로 불러들여서 epub 형태의 cgib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